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혁명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과 경제 전문 방송 NBN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국내외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찾아서 속 시원히 풀어드리면서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블록체인 경제 강성호 인사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디지털자산 사업자 연합회 강성호 회장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특별한 주제로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1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죠. 세스에서 민주주의를 이룩할 기술이다. 그러면서 세스 개막 행사에서 인류가 닥친 문제를 해결할 주요 3가지 기술 중 하나로 소개가 되면서 세스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블록체인 기반 영지식 증명 방식에 의한 GK 보팅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시청을 강추드립니다. 자, 먼저 출연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의 현직 교수이시면서 블록체인 기반 선거 시스템 기술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지크립토의 오현옥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크립토 대표이자 한양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오현옥입니다. 먼저 오 교수님 현직 교수이면서 회사 대표를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 교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년 전부터 지크립토라고 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그 교수 창업을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의 허락을 맡아서 그 지크립토 대표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시스템학과에서 그 교수님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블록체인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 제가 주로 가르치는 과목이 이제 암호학 관련된 과목. 암호학. 네, 그리고 그럼 전공이 암호학이시죠? 네, 그리고 블록체인 과목. 네, 블록체인 과목. 네, 둘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암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가르치게 되고, 네, 결과적으로 관련된 것을 학교에서만 가르치지 말고 또 기업으로 운영을 하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블록체인 암호학의 가장 큰 응용 중에 하나가 요즘 블록체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거를 그냥 연구실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생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응용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교수에게 그 기업 대표를 어떻게 허락을 합니까? 겸직 신청을 하면 되고요. 네. 겸직 신청을 하면 이제 겸직 허가가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교수로서 수업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회사 대표로서 이제 대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러시죠? 네, 활성화되어 있고 한양대가 사실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활발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중심 대학 이런 걸 사업도 선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창업 지원 센터가 잘 되어 있어서 교수들의 창업을 굉장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과 같이 그 본인들이 가르치는 기술을 진짜 기업으로 운영을 해서 고용도 창출하지만은 대한민국을 리딩하는 기술로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 그 세스에서 보면은 뭐 식사도 못할 정도로 극찬을 받았다. 그리고 극찬을 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그 최고 혁신상까지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어떤 내용이기에 그렇게 극찬 플러스 최고 혁신상까지 받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CES 최고 혁신상을 받은 내용은 GK 보팅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이제 최고 혁신상을 받은 거는 CES 열리기 전에 이미 이제 결정이 돼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 혁신상을 받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개막식에서 그렇게 소개가 될 줄은 사실 저희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부스에 갔을 때 아침에 오신 분들이 개막식에서
이제 소개가 되었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고, 그렇게 소개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사실 우리 사회 지금 보면 민주주의 또는 투표 때문에 선거 결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불복하는 것도 많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 그 의사당 정무거 사건도 있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투명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고, 이런 투표 시스템을 만드는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려운 점들을 잘 극복한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큰 상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기술 중 하나, 최고 혁신상까지 받았죠. 네. 그러면은 그 외신에서도 취급을 좀 많이 했겠네요. 네, 많이 했었고 실제로 오신 분들 중에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정부 이런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국내를 넘어서 외국으로 많이 좀 수출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여기에서 보면은 또다시 GK 보팅을 가지고 최고 혁신상을 받았는데 또 다른 기술로 혁신상까지 또 받은 기술이 또 컨텐츠가 있다면서요. 그건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CES에서 전시한 제품 두 가지가 있었고요. 하나가 이제 투표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거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상에서 우리가 거래를 일으키는데 이 거래 내용이 다시 보통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선보였고, 뭐 저희는 이제 그 기술의 서비스 이름은 아제로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이 아제로스로 저희가 이제 혁신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제로스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나라 기술하고는 어떤 차이가 혹시 있습니까? 네, 그 기존에도 이제 블록체인에서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기술이 있었고요. 네. 네, 그런 기술들은 이제 문제가 자금 세탁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가 안 되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금지시켰고,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익명성 화폐들은 다 금지를 했고, 네. 그래서 작년에부터 거의 다 금지됐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희는 이제 자금 세탁 그 규정을 지키면서도 익명성을 보장하는, 즉 감사 기능 같은 것을 줘서 뭐 국가라든지 감사 기관에서는 실제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해서 규제도 만족하고 익명성도 만족하는 그런 기술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 CBDC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CBDC. 네.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국의 크립토천화 3대 은행의 파산을 계기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발행이 아마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네. 예. 본질적인 질문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암호학 전공을 하셨다가 블록체인은 어떤 동기로 언제부터 공부를 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암호학 중에서도 영지식 증명이라는 그런 이제 특별한 암호 기술을 주로 전공을 했었고요. 이 영지식 증명이란 게 이제 투명하게 뭔가가 맞다는 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투명하게 검증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사상과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근데 블록체인에서 너무 투명해서 개인 정보가 다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고민하는 것이 개인정보 노출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공개 블록체인의 그 투명성을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많이 개발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어렵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이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게 그 블록체인의 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그런 기술이어서 많이 이제 곽강을 받고, 사실 외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보였었고, 저희도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블록체인에 무조건 적용시켜서 응용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영지식 증명은 다음 파트가 더 좀 질의를 네, 하죠. 알겠습니다. 네. 예. 예, 블록체인 기반 그 GK 보팅이 기술적으로는 기존 블록체인의 투표, 온라인 투표하고는 어떤 점이 다르냐? 그럼 그리고 GK 보팅 기술이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네. 시청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GK 보팅은 이제 뭐 GK 보팅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 제일 문제되는 게 투표한 다음에 내 투표가 정말 개표에 잘 반영이 됐는지,
다른 사람의 투표가 잘 개표가 맞게 된 건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공개 게시판 같은데 내 투표를 이제 붙여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 투표를 붙여서 이제 공개적으로 더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비밀 투표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에 투표를 그냥 저장을 하면 네, 비밀 투표가 안 되기 때문에 투표를 그냥 저장하면 안 되고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암호화를 하면 문제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아, 그러니까 이 비밀 투표가 예를 들어서 유권자 맞는 유권자가 만든 건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투표가 진짜로 맞게 만든 건지, 예를 들어서 네. 암호문이 맞게 만들어진 건지 또는 뭐 한 사람한테 투표한 건지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걸 네, 열어보기 네. 전까지는. 네, 그런 게 이제 좀 화면을 보고 좀 설명을. 네. 예. 화면을 보면 이제 우리가 공개 블록체인에다 그냥 투표를 넣게 되면 내용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이거가 맞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정성을 위해서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검증 방식으로 영지식 증명을 네. 채택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영지식 증명을 집어넣게 되면 암호문을 열지 않고도 이게 진짜 맞는 유권자 중에 한 명이다. 이 만든 사람이 투표를. 그다음에 이게 맞게 맞는 거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공개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네. 내용을 열어주지 않고도. 네, 그래서 이제 투표에는 저렇게 암호화된 내용과 영지 증명이 같이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블록체인에 저장되면 내 투표는 제대로 들어갔구나. 그다음에 다른 투표들은 그냥 암호문이 다 들어있고 나는 이제 맞다는 거 확인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 여러 명이 100명이 투표를 했구나.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표할 때는 암호문을 뭐 선관위에서 열어가지고 복호화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이제 개표 결과를 만들고 이 개표가 맞다는 영지증명도 만들어서 공표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암호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네. 개표는 맞다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투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부에서 보면 그 기존 선거 결과의 불복들이 네, 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럼 선관위에서는 아직 우리 교수님께 뭐 접촉이 없습니까? 접촉했습니다. 네. 아, 예. 네, 2번 가서 제가 이제 저희 GK 보팅에 대한 그 기술적인 내용, 네. 그다음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선관위 중앙 선관위에 이제 GK 보팅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제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냐면은 아까도 서대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이 선거인데 맞습니다. 선거에 부정 시비가 없어야 맞습니다. 네. 그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민들의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쪽으로 말이 확장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 기존의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서비스들을 통해서 영지식 증명으로 투표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필연적으로는 선거관리인이 투표를 복호하고 투표자의 신원을 알 수밖에 없는 비밀 투표 어림을 갖고 있는데 이것과 이번에 영지식 증명과 연결이 됐다고요. 네, 관련 예.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기존의 투표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이 투표가 유권자가 만든 거다, 또 맞게 만들었다는 걸 확인을 하려면 투표를 이제 열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열어봐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암호를 하든지 또는 뭐 안전하게 열어보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폐쇄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개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화면을 화면을 보시면 그 선관위가 이 내용을 열어봐서 맞는 유권자인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열어보는 순간에 이 투표가 누가 만든 건지 알 수 있어서 사실 비밀 투표에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비밀 투표. 예. 네, 왜냐하면 투표자의 신원을 사실 알 수가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투표가 맞다는 걸 확인하려면 사실 투표를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열어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유권자가 누군지 신원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개표를 검증하는 건 사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투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검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제한된 사람만 네. 들어가서 개표해 볼 수 있고 이런 제한이 있는 거고요. 또 결정적으로 또 차이점을 보자면 대리 투표가 가능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네,
보통은 온라인 투표에서 이 선거 관리자가 각각의 유권자들한테 투표할 수 있는 키를 나눠줍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사람 받아서 그 키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키 값을 사실 선거 관리자는 다 알고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누가 투표하지 않았는데도 뭐 대리 투표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들 모르겠죠. 또 본인도 대리시킬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투표가 다 나왔지만 이게 뭐 선관위가 대리 투표하지 않은 건지 이런 걸 제3자가 대리 투표한 네. 것은 아닌가 네, 확인을 그런 거를 할 확인하기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온라인 투표의 단점을 해결한 거죠. 이번에 보완을 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교수님이 이번에 그 개발한 기술이 우선 우리나라 내년 총선에는 혹시 안 쓰여집니까? 일단 저희가 뭐 호흡을 짧게 갖고 있지는 않고 긴 호흡으로 가지고 있고 총선에 바로 정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생각한 첫 번째 스텝은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 네, 예.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온라인 투표를 대체할 수 있을 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뭐 종이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 종이 투표 대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표소 가서 네, 똑같은 이제 DK 보팅을 쓰지만 그 기표소에서 이제 투표하는 형태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너무 온라인만 되면 대리 투표하는 거를 이제 검증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가장 고민 온라인 투표가 그거죠. 네, 대리 그렇습니다. 투표. 네, 투표를 판다든지 뭐 누구한테 그렇죠. 네, 건네버리는 게 음. 휴대폰은 좀 쉬운 면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는 누가 지켜보면서 날 찍으라고 할 수도 네. 있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이제 현장에서 비밀 투표의 한계가 있다. 네네 그런 거를 완벽하게 만들면 아직까지는 기표소에서 하는 방식이 일단은 제일 쉬우니까 네. 그리고 아마 저항도 제일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표소에서 GK 보팅으로 투표를 하고 결과를 는 네, 전자적으로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 종이 투표하고 나면 재검표 이런 거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모든 투표가 블록체인에 있으니까 모두가 각자 자기가 해볼 수 있죠. 본인이 네, 본인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안 나오겠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빠르면 총선에 적용되면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내년 총선에 적용된다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류와 함께 이 선거 투표 방식 한류를 일으킬 수 있는 수출 상품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수출 상품으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더 큰 거는 사실은 저희 기술이 사실 세계 전체를 선도하는 게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의 투표 문화 자체가 네. 다른 나라에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적으로도 기술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선도할 할 수 수 있다.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마케팅하는 유튜브가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그 마케팅 소재 중 하나일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CES에서 인류가 닥친 문제를 해결할 기술 중 하나로 선택이 됐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좀 마케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블록체인 기반 GK 보팅에서 영지식 증명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GK 보팅에 의한 영지식 증명이 어떻게 구체로 적용되는가 하는 거죠. 네, 먼저 이제 영지 증명의 내용을 좀 그렇죠, 그렇죠. 살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네, 저기 화면에 네.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지식을 알고 있는 증명하는 사람이 있고, 네. 이 증명하는 사람이 알고 지식을 안다는 걸 검증하는 사람 두 사람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 윌리를 찾아라고 그림책 혹시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윌리를 찾아보면 윌리의 위치가 있는데 네.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고 싶지 않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위치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특정한 그래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는 지식 증명이고, 네. 근데 그 정보 위치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식을 안 준다. 그래서 제로, 영 지식. 지식을 주지 않는다. 네. 제로. 네, 그래서 영 지식을 주지 않으면서 내가 안다는 사실, 지식을 증명하는 방법. 그래서 영 지식 증명인데 이걸 합쳐서 영 지식 증명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본질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네, 알고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본질을 알려주지 않는 거라 그래서 영이라 그러는 거군요. 네, 제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아까 그 윌리를 찾아라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커다란 검은 종이를 가지고 예. 거기 조그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책을 딱 덮으면 예. 그러면 검증자 입장에서는 아, 증명자가 저기 있는 걸 아는구나. 그렇지만 실제로 책이 어느 위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검증자 입장에서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모르는. 예. 그래서 영지식이 가능한 증명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스에서 이 블록체인 기반 GK 보팅 기술을 선보였을 때 너무나 사람이 많이 밀려서 식사가지 못할 정도였다. 그럼 현장에서의 그 반응을 생생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일단 첫날부터 개회식에서 소개가 됐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요. 일단 뭐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블록체인에 주로 나왔던 응용들이 주로 이제 금융, 뭐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만 주로 얘기가 되어 있었고,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뭔가 다른 실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응용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이제 투표가 그것 중에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가워. 신선하고 네, 예. 신선하고 실제로 블록체인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네. 가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져졌고요. 그 외에도 이제 블록체인과 상관없이 이제 정치권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정부, 미국의 지방 그 정부, 대표적으로 어떤 중요한 인사가 있었습니까? 워낙 많이 오셨었는데, 네, 그중에 더 특이한 분. 뭐 특이한 분, 뭐 중미 쪽에 이제 그 한 20개 되는 그런 나라들의 투표를 관장하는, 중미. 예, 예. 네, 중미 쪽에 있는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멕시코 쪽 네. 그 투표 정부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네. 투표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허용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어떤 온라인 투표를 적용할지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제 이런 투표가 나와서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에서 법은 통과되는데 네. 정부가 시행령을 못 만드는 상태군요. 그렇죠. 그것을 만족할 만한 기술이 아직 그렇죠. 없던 상태죠. 구체적인 기술적 네, 대안. 네, 네. 거기서 우리 그 지크리토를 통해서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 GK 보팅을 도입하려는 것도 있고 또 GK 보팅 관련해서 이 기술을 다른 쪽에도 쓰는 데가 있습니까? 확장. 네, GK 보팅 기본적으로 투표이기 때문에 이제 예. 투표가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할 거고요. 1차 투표. 네, 예. 그래서 뭐 중앙선관위라든지 그렇죠. 정부 투표에 많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요즘 뭐 조합장 선거라든지 네, 다 하지 조합장 않습니까? 선거도 있고, 네, 단체장 선거도 있고, 네. 방송국에서도 사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방송국이 왜요? 저희 이제 아이돌 투표 이런 거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 요번에 보면 뭐 트로트 네, 국민평가 네, 그런 거 것도 말하는 네, 거죠? 네, 예. 그런 것도 있어서 방송국에서도 이제 뭐 지금까지는 계속 문자 투표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얼마 전에까지 이제 사고가 조작 사고, 있었죠. 네, 사고도 예. 있었고 해서 아직까지는 기술이 없어서 문자 투표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대안이 아직은 그거밖에 없어서.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팬들도 이제 그 투표에 대해서 관심과 지식이 많이 늘어나서 투표가 끝나고 나면 뭐 DB도 내놓으라고 하고 DB를 보여주고 나면 로고도 보여달라고 그러고 네. 로고를 보여주고 나면 로고가 조작되지 않은 걸 증명해 달라고도 하고. 아하. 근데 그건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라서 네, 그런 뭐 엔터테인먼트 쪽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제 투표를 더 확장해서 뭐 여론조사 이런 쪽으로도 확장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만큼 블록체인 기반 그 GK 보팅이 쓸 수 있는 용처는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K 보팅을 통해서 선거 한류 네, 또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GK 보팅이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럼 준비를 뭐를 해야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돼서 적용될 수 있겠느냐?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제 투표는 가장 밀접한 곳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뭐 2014년도에 스페인도 그랬었고 2019년도에 호주에서도 그랬는데 뭐 스페인에서는 포데모스라는 그런 당이 있었고요. 그런 포데모스 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투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당론을 정한다. 당론. 네, 그래서 그런 기치를 가지고 당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자마자 굉장히 많은 호응과 뭐 투표
지지를 받아서 스페인의 제3당으로 이제 올라섰고요. 아하.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호주의 플럭스당 같은 경우도 예. 네, 당론을 이제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 화면에 나오네요. 네. 당론을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하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 두 개는 이제 뭐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점은 대중들 또는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를 현재 이제 많이 요구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디지털 민주주의의 그렇죠.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 GK 보팅이라는 게 기존의 종이 투표를 대체해서 그냥 빨리 투표하고 뭐 그런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투표가 저렴해지고 빨라지면 그러면 더 많이 그 유권자 의견을 바로바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정치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뭐 지역 대표도 있었고 뭐 비례 대표도 있고 한데 뭐 블록체인 정당 이런 걸 만들어서 온라인 지지도에 따라서 국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표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실시간으로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도 반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더 많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상당히 핵심적인 얘기를 하셨거든요. 블록체인이 지금 뭐 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도 보면은 비용은 떨어지고 절차는 단순화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시스템 대비 비용이 뭐 심지어는 40%까지 다운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그 GK 보팅을 우리나라가 만약에 총선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일반 종이 투표에 비해서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100분의 1 정도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99%. 네, 왜냐하면 지금 종이 투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작업이 많이 들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보면 뭐 1인당 그냥 투표에만 드는 게 적어도 1,000원 이상 든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디지털로 가게 되면 그런 게 사람의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프로그램에 돌아가기 때문에 뭐 한 투표당 10원도 안 드는 그런 비용으로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100분의 1 네, 비용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더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하게 재검표도 필요가 없으니까 네,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 비용적으로 보면 100분의 1, 1000분의 1 네, 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제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중요한 아젠다 같은 경우는 해당 부처의 정책 건의를 하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 기존 종이 투표 대비 99%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가 선관위에 그리고 각 정당의 정책 건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 같이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세스에서 보면은 그 아제로스 기술을 가지고 또 혁신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제로스라고 하는 그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겁니까? 이제 투표는 우리가 정치에 관련된 거라 치면 아제로스는 경제에 관련된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공개 블록체인에 그렇죠. 네, 뭐 거래 같은 걸 적게 되면 누가 보냈고 누구한테 보냈고 무엇을 또는 얼마를 보냈는지 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개인 프라이버시가 사실 다 노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록의 장점은 있는 반면에 요즘의 디지털 시대 가장 핵심인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버리는 네, 단점이 그 있었잖아요. 개인 정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네, 지금은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 딱히 없어서 그냥 다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가 된다면 예. 이게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또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기밀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블록체인을 못 쓰는 그런 아예 안 쓰죠. 예, 안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못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개발한 거는 익명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 내용을. 네. 그래서 거래 내용을 암호화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그냥 암호화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맞다는 증명도 같이 붙여서 그렇게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면 거래 내용이 익명화되어서 누가 누구한테 얼마 보내서 다 감출 수 있는 그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자금 세탁 예. 네, 이런 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자가 있어서 감사자는 이 암호화된 내용을 봐서
작은 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추가되었는 게 이제 아제로스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세 가지네요. 익명성 그리고 자금 세탁과 같은 부작용을 줄이면서 그걸 또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네, 감사 기능까지 감사 기능 세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다. 네. 그럼 이런 그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다른 나라에는 혹시 개발된 게 없습니까? 제가 아는 한은 지금 익명 전송까지는 있었는데, 익명 전송까지 예, 있는데 있었는데 감사 기능을 과 자금 세탁 방지 기능까지. 없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혁신상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에 상당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한국은행 CBDC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보는 다 이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익명성을 주면서도 정부에서 하는 건 어쨌든 규제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감사 기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기술이 이제 한국은행 CBDC에서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가 개발한 이런 기술들이 다른 나라 해외 CBDC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오늘 뉴스에 보면 그동안 그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에 밝혔던 CBDC 방침이 뭐냐면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기술은 개발을 해 가겠지만 먼저 시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미국의 크립토 친화 3대 은행의 파산을 계기로 스테이블 코인도 위험하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발행을 이제 IMF를 비롯해서 국제기구들이 발행을 촉구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도 아주 우호적인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 교수님의 이 아제로스 기술이 빨리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채택되고 널리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이게 또다시 그 아제로스 한류가 생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토큰 증권, 증권형 토큰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그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블록체인 기반 아제로스 기술이 토큰 증권 STO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제로스 기술을 어떻게 토큰 증권에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위, 금감원 이런 쪽에서 나온 걸 보면 토큰 증권을 운영하는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블록체인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만 되어 있고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인지 프라이빗 블록체인지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잠깐 정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토큰 중에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 성격을 갖고 있는 토큰을 토큰 증권, 네, 증권형 토큰 그렇게 네네. 부르거든요. 네네. 예, 진행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는 그런 뭐 토큰, 네, 증권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는 이제 블록체인, 그렇죠. 네,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블록체인을 우리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기술을 어떤 기술 쓰느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개된 데이터를 공개하는 블록체인을 쓸지 또는 뭐 폐쇄된 블록체인을 쓸지 컨소시엄 형태를 쓸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건데 어쨌든 현재의 정의는 이 밑에는 뭘 쓰든 간에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암호화폐가 들어오면 그렇죠. 그러면 투기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막겠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뭐 메인넷을 쓰든 그거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최근에 나왔던 그런 이제 금융위의 스탠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블록체인의 가치는 데이터가 다 공개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문제가. 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있었고 퍼블릭 블록체인도 있었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암호화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개발했었는데 사실 그 블록체인의 문제점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사업 사업 모델이 안 되고 있다. 네, 왜냐하면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믿을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거래가 맞게 된지 믿을 근거가 없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데이터베이스 쓰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시장은 이제 줄어들어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토큰 증권을 운영하는 그런 블록체인도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도 데이터를 공개하는 건 필수로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지 내가 토큰을 사고 팔고 했다는 게 제대로 기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이 증권을 갖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는 건 제3자가. 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익명성을 지키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쨌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규제를 지키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하죠. 그럼 아제로스 기술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적용이 그러면 돼야 아제로스 기술을 그 토큰 증권에 쓰게 되면 본인은 거래한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네. 그러나 그 제3자들인 경우는 그 개인의 정보를 알 수가 없고 그렇죠. 얼마 누가 어떤 토큰을 뭐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관리자들은 알겠지만 네. 그 익명성 네, 그러면서도 그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네,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권고하는 자금 세탁 방지 기능은 포함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봐도 토큰 증권에는 당연히 채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혹시 뭐 예탁결제원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혹시 뭐 미팅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주쯤에 미팅을 네, 그런 거를 가질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계속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영지 증명이라고 하는 또는 아제로스라는 기술이 이런 토큰 증권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계속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 네,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다른 기업들 토큰 증권을 준비하는 그런 기업들과 계속 이제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참 중요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던 블록체인 기반 아제로스 기술을 대법원의 이 뭡니까 등기 그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죠. 네. 대법원에서는 그 어떤 이유로 등기에다가 아제로스 기술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작년에 대법원이 등기, 그다음에 뭐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등록 네. 이걸 이제 둘 다 대법원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적용하면 어떤 점이 이런 점이 있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컨설팅 과제가 있었고요. 네.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법원에서 블록체인을 기존에 있던 그런 DB 베이스 웹2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적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부자가 조작하는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겠죠. 뭐 등기나 등록을 그렇죠. 네, 관리자 조작하는 거를 이제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보면 뭐 등기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데이터베이스 뭐 대법원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뭐 이런 게 등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서는 접근 못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걸 이제 막으려면 데이터베이스를 다 공개해야 되는데 네.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면 사실 개인 정보가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고 블록체인의 내용을 그냥 다 올리는 게 아니라 마치 아제로스처럼 익명화된 내용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내가 이제 뭐 등기가 변함이 없다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기 없이 우리가 이제 뭐 등기를 활용할 수도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에도 개인 정보를 최소한으로 해서 상대방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응용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상태가 되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그 비용도 상당히 저렴해지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증명서를 떼려면 종이로 발급받든지 예. 전체를 다 다운받아 가지고 그냥 다 보여주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럼 예를 들면 네, 그 과거에 2018년도였던가요? 그 국토부에서 그 제기도를 그 시범으로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증명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네,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아까 그 정보 노출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그럼 그런 측면은 꽤 있습니다. 네. 2018년도 했었던 국책 과제들 예를 들면은 블록체인 기반 선거, 블록체인 기반 통관, 블록체인 기반 뭐 소국 이력제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까 영지식 증명과 같은 기술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됐었던 쪽을 건가요? 사실 잘 몰랐던 층이 컸던 거죠. 네, 그래서 그래요? 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상에서 개발을 했고 그러면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네, 예. 블록체인으로 의미가 없었던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까지는 외국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 그 대통령실에서도 시연을 했었다고 하죠. 무엇을 시연을 했고 그 반응이 어떻고 앞으로 혹시 뭐 적용 가능성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번에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전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전시를 했고 직접 대통령이 와서 뭐 다 해보셨고, 네, 네, 예, 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보 관계자 쪽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이 투표에 네. 관심을 가져서 실제로 이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고요. 사실 이 GK 보팅의 이 상품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그 프라이버시 보호 과제, 블록체인 과제를 과기정통 과제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과기부 과제. 네. 과제로 하고 있군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제가 있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과제가 있으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에서 그 공인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공인도 받고 자금 지원도 받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외국에 진출할 때도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술이다 하면 그만큼 객관성과 네.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예. 얼마 전에 보면은 그 유럽연합의회에서 디지털 지갑 개인 보안 기술로 블록체인 기반 영지식 증명을 채택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것이 처음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나라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유럽이 이제 개인 정보에 관련돼서 민감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럼 영지식 증명 같은 경우가 유럽연합이 처음으로 법안이 채택됐기 때문에 아까 뭐 다른 멕시코나 이런 데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겠는데 네. 이 영지식 증명의 그 유럽연합 법 제도화를 계기로 앞으로 어떻게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유럽 연합에서는 어쨌든 뭐 개인 아이디 같은 경우에 네. 이것을 그냥 다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걸 잘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보여줘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영지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네.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법제화한 거고 법안으로 통과를 한 거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법안화되고 규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 유럽의 그 만들어진 법안과 비슷하게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따라서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영지증명이 하나의 서비스에서 부가적인 기능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느리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했었고, 네. 근데 지금 현재 영지증명 기술이 엄청 많이 발달해서 실용적으로 쓸 만큼 충분히 속도도 올라왔고 활용처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안화된 거고 이런 규제는 아마 뭐 계속해서 다른 나라도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교수님 유럽연합 쪽에다가 이 기술을 좀 소개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현재 사실 GK 프루프라고 하는 예, 예, 예. 그런 영지증명 표준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단체 이제 많은 구성원들이 유럽에 있는 학자들, 회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어서 아마 그 사람들의 피드백이 유럽 의회도 또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희 기술 내용이 아마 유럽 의회도 계속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영지식 증명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영지증명의 기술적인 성장은 굉장히 많이 됐다고 보고, 근데 이제 영지증명을 실제 응용에 적용하려면 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를 하려면 암호 기술도 알아야 되고, 응용도 알아야 되고, 개발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근데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적어서 이런 사람들, 이런 기술을 좀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육성하고 양성하는 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반도체도 인력이 없다. 네. 지금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일자리가 없다 아우성인데 실질적으로 뭐 반도체도 일할 사람이 없다.
여기도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없다.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하. 그럼 이제 대학에 좀 교육 과정을 많이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대학원 이상에서 대학원. 네, 예. 네. 일단 연구자가 많이 절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GK 롤업이라는 게 또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떤 수준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영지 증명이 사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GK 롤업이라는 기술이고요. 얘는 블록체인이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롤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래를 다 받아서 영지 증명을 만들어 가지고 메인넷에 보내게 되면 메인넷에서는 실제 거래를 다 수행해 보지 않고 그 영지 증명만 그냥 체크하는 걸로 거래가 맞게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거래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GK 롤업이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짧게 한마디 예, 해주시죠.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너무 많이 신경을 썼는데 세계적인 트렌드는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퍼블릭이다. 네, 기술적인 트렌드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많이 따라가야 된다. 빨리 전환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정부 단계자들의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이제 민간에 있는 분들에게는 네, 투기성 암호화폐에 빠져가지고 다단계로 돈을 뭐 투기한다든지 투자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좀 조심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코인이 코로 블록체인이다 하지 말고.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블록체인이 그동안은 상당히 허상이다. 쓸 곳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오늘 그 오현옥 교수님 대표님을 모셔서 들어보면 블록체인 기반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선거라든지 쓸 곳이 참 많습니다. 즉 블록체인을 통해서 대한민국도 디지털 혁명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